Let me start off with two words. Two words. Let me start off with America. Two words. Let me start off with two words. Made in America. 안녕하세요, 미국주스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한국분들의 관심사인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저번주에 FOMC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가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 관련한 영상을 올리기로 했고요.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시점으로 1달러가 1,400원 조금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거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생각하는 환율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FOMC 미팅에서 기존 금리를 또다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일반적으로 금리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단위로 결정이 되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 베이비 스텝, 50면 빅 스텝, 75면 자이언트 스텝, 그 호흡 포인트면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요. 뭐 처음 듣는 부분은 이 용어를 조금 웃기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맞아요. 자, 그럼 금리 인상이랑 환율이랑 무슨 관계냐? 이거는 이제 미국 달러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달러를 보유했을 때 보상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나 투자 소비는 줄어들고 예금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가 수준과는 비례하지 않게.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고 있으니까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당연히 금리가 높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계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 미국이 지금 좋은 상황이란 뜻은 아니고요. 그냥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곤란한 상황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예로 들자면 중국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응하려고 주요 도시들을 이제 봉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이 타격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경제 불황에 대해 우려가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내리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럽의 몰락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래서 유럽의 CPI 상승률의 경우 미국보다도 높은 10% 수준이에요. 또 여기서 CPI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Consumer Price Index라고 소비자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차트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품목들을 취합해서 물가를 측정한 후에 평균을 내서 산출하는 거예요. 품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품목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도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리하신 분들은 그럼 보면서 아니 그러면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도 심한데 쟤네도 금리 올리면 유로가 강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유럽은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경제가 미국보다 어려워서 금리를 미국처럼 이렇게 세게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리고 오히려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금을 줄이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모네터리 이징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상 미국과는 비교하기가 힘들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경기 침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지출의 25%가 정부 부채 이자고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사실상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무역 수지가 급격히 개선이 됐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생산 1위, 수출은 2위거든요. 근데 수출 1위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들을 통제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1위가 자발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1등이 없으면 제일 이득을 보는 건 2등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이유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까지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번에 비디오에서 보여드린 이코노믹 리포트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미국이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또 물론 모든 경제 지표를 통해서 속단하기는 힘들고 금리랑 환율이 기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비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